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무력 충돌을 이어왔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0일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남아 지역의 안정을 뒤흔드는 근본 배경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도 파키스탄 이번 군사 충돌 그 과정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인 파할감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이 민간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여서 한 26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테러 뒤에 인도는 이제 응징을 다짐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일 새벽에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 영유의 카슈미르 접경 지역 9곳에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인도 공격에 대응해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고 특히 전투기 공중전에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파키스탄 전투기가 중국제 J-10이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중국 전투기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서방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그래서 서방이나 중국이나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전투기가 이제는 서방 전투기까지 격추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간 거냐. 근데 인도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확인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번 인도 파키스탄 군사 경제에서 최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양쪽은 이 카슈미르 지역을 가르는 이른바 실질 통제선을 가운데 놓고서 포격전을 계속 벌였고요. 9일까지 상대 군사시설까지 공격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9일 오후부터 미국의 중지로 휴전 협상에 들어가서 10일 휴전이 성사된 거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전됐으니까 뭐 괜찮은가요? 휴전이 성사된 10일에도 양쪽이 여전히 간헐적으로 포격을 교환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군사 충돌이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의 실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애초부터 양쪽은 전면전은 상당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었습니다. 명분이 없었는데 휴전이 됐고 일단 발효된 이상 이제 아마 당분간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쪽이 이제 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양쪽은 앞서는 말했는데 누군가의 휴전을 전면전을 회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중재를 해주길 바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 순간에 나선 거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낳은 사건은 9일 밤 파키스탄 라왈핀디에 있는 누룩한 공군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지는 파키스탄 핵무기 관리 부서가 자리 잡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렇죠. 애초 미국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지난 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전쟁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한 지 24시간이 되지도 않아 가지고 미국이 나서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직접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공군 간의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이 수백 대의 드론을 인도 쪽으로 날려버리니까는 이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그 외무장관, 인도 외교장관 등과 접촉해서 휴전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개입해서 특히 루비오 장관의 중재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해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침에 양국이 휴전에 협의했다고 처음으로 자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고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좀 외교적 성과를 낸 거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 휴전 성사는 기본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이 전면전을 피하려고 했었고 미국이 중재가 영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휴전이 아니라 카시미르 분쟁 등 양국의 분쟁 해결이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 역사가 워낙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 역사를 좀 짚어주실까요? 이 사건은 카시미르를 둔 양국의 오랜 분쟁이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드러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7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 이후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네. 이 분리 독립 과정에서 1,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적어도 20만에서 많게는 200만이 죽었다.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영국이 이제 이 인도 반도, 인도와 대륙을 식민 통치할 때 사실 네.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닙니다. 각 지역의 유력 지배자, 즉 이슬람 군주인 술탄이나 힌두교도 군주인 라자들이 있는 지역 군주들이 있는 이른바 본국이나 공국들을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통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할 적에 이 공국들에게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로 갈 거냐 혹은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갈 거냐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북서부 무슬림 살고 있는 이 무슬림이 다수 지역인 그래서 북서부 무슬림이 다수인 지금 현재 파키스탄 네. 그리고 지금 저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가 네. 이제 파키스탄으로 같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파키스탄의 일부였었죠. 네. 근데 문제가 현재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카슈미르였죠. 네. 당시 카슈미르 잠무 공국이었고 주민은 무슬림이 다수였으나 통치자는 힌두교도인 하리싱이라고 하는 마하라자였습니다. 마하라자는 대군주를 뜻합니다. 네. 근데 파키스탄 무슬림이 다수인 당시 최대 공국인 이 카슈미르 잠무가 힌두교도 통치자의 뜻대로 인도로 넘어갈까 봐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고 그래서 1947년 10월에 파키스탄 군들이 그 무슬림 민병대를 부추기고 도움을 줘서 네. 이 무슬림 민병대가 카슈미르 일부 지역을 강제로 점거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1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카슈미르 지역은 북서부 3분의 1 지역은 파키스탄이 그리고 네. 남동부 3분의 2 지역은 인도가 서로 나눠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질 통제선이 그어져서 지금까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 때문이네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전쟁도 계속 반복이 된 반복이 거죠. 됐죠. 예. 65년에는 파키스탄이 인도가 영위한 카슈미르 지역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병력을 투입했다가 인도의 반격을 받아서 7일간 전쟁이 벌어졌고요. 특히 71년에는 현재 방글라데시 네. 당시엔 동파키스탄이었죠. 네. 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선포를 했고 이것을 파키스탄이 막으려는 것을 인도가 나서서 제지를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네. 전쟁에서 인도가 승리했고 파키스탄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우려와 불안, 불신이 더욱 고조됐고 이때부터 양국이 핵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었죠. 그렇군요. 1999년에 카슈미르를 두고 2개월 가까운 제한전이 벌어졌고 흔히 카르길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네. 2008년에는 뭄바이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뭄바이 연쇄 테러라고 해서 카슈미르에 기반을 뒀던 라슈카레 타이바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네. 뭄바이 시내에 잠입을 해서 한 나흘 동안 시가지를 돌면서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테러를 벌여서 네. 175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주의, 더 나아가 힌두 군본주의 부상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당 인도인민당이 당시까지 주류 정당이었던 국민회의를 누르고서 이제는 인도에서 제1정당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09년에는 헌법상으로 규정된 카슈미르 자치권을 폐기하고 직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슈미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네. 이 지역의 무슬림들이 저항이 더욱 거세졌고 모디 총리는 투옥과 탄압으로 대응을 했죠. 이번 군사 충돌을 부른 팔감 테러의 직접적 뿌리는 모디 총리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역사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종교적인 이유 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 식민 지배의 결과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종교적인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네. 내용적으로 보면 인도에 대한 영국 식민지가 아주 뿌리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인도의 힌두 문화는 다신교 문화에서 특정 종교를 갖다가 배척하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이런 전통이 아니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도 그냥 힌두교도 사람들은 그건 우리의 일부 예, 하나의 힌두의 받아들이는. 일부다 이런 네.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인도에 영국이 오기 전에 무슬림들도 힌두 사람들과 다 섞여서 같이 살고 서로 뭐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영국이 오면서 이제 무슬림과 힌두교는 별개의 것이다, 다른 것이다, 대척적인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또 그걸 이용해서 분할 통치를 하면서 힌두교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무슬림과 다른 건가? 우리는 별개 힌두교인가? 됐어. 그때부터 힌두교도 어떤 특정 신앙 교리 체계를 갖고 네. 이 배타적인 신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개념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무슬림과 힌두교 구분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영국이 인도화 대륙을 갖다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각 군주를 네. 포괄을 해갖고서 간접 지배한식 통치를 해서 결국은 파키스탄부터 스리랑카까지를 갖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도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인도 쪽 인도에서는 이 인도가 그 하나의 단위다, 정치적 단위다, 뭐 지리적 단위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도라는 개념은 영국 등 서방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의 그 인도에 영국이 오기 전까지 네. 그 무굴 제국이 있었는데 무굴 제국이라는 거는 아프간에서 내려온 무슬림 세력들이 와갖고서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통치를 하고 그 영향권은 아마 많아 인도 중부까지 정도였었는데 네. 영국이 와갖고서 파키스탄부터 스리랑카 심지어 또 버마까지 넓혀서 크게를 하나의 단위로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할 적에 네. 파키스탄에 있던 무슬림들은 우리는 무슬림이니까 분할 지배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독립해야겠다 했고 인도는 네.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도 인도의 일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대립이 생기면서 이게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리 독립 이후에 인도는 당시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비동맹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도도 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여서 소련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반해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은 사회주의권인 인도와 소련이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무신론 쪽 체계니까 네. 보고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양국 대치는 인도가 1974년에 핵실험을 성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나섰습니다. 예. 특히 1979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 양국 관계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근본 원인이 됐는데요. 네.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로로 이제 아프간 전쟁에 개입을 했고 아프간 사회주의 정권을 지원한 소련군에 맞선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그래서 파키스탄이 담당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군부와 군 정부가 담당했고 그래서 군부의 힘이 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습니다. 이는 결국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약화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도 사실상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랐고 파키스탄의 핵 개발 아버지인 압둘 카dir 칸의 기술적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양국은 1990년대 후반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쪽이 갈등이 있었을 때 더 걱정을 전 세계가 했던 건데요. 네네.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주변국 안보에도 뭐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대표적으로 아프간 전쟁이죠. 네. 지금 아프간 전쟁 물론 끝났으면 지금도 아프간 정세가 이제 심상치 안정되지 않죠. 않는데요. 예. 파키스탄에게 아프간은 인도와의 敵에서 반드시 자기 영향권에 둬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간 전쟁에 적극 개입했고 소련군에 맞섰던 무자히딘이나 현재 아프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을 적극 육성하고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지아울 하크라고 하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프간은 항상 적당히 끓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조성해 놓고서 자기네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9.11 테러 전후에 극성했던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한 안식처였습니다. 9.11 테러가 파키스탄 아프간 접경 지역에 은거했던 오사메 빈라덴의 알카에다가 기획하고 실행을 한 거죠. 그렇죠.
양국 대결은 그래서 미소 대결뿐만 아니라 현재 미중 대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뒤 파키스탄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네. 중국의 인도양 진출 전략인 1대1로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통로가 됐습니다. 여기에 맞서 인도는 거리를 뒀던 미국과 1990년대 중반부터 관계 개선에 나서서 네. 나렌디라 모디의 인도 인민당 집권 이후 양국 관계가 상당히 더 증진되고 가수가 됐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끌어들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트럼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서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 이제 계속 부상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그렇죠. 미 파키스탄 관계도 소원해졌고 하지만 최근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양국 관계 회복을 파키스탄이 모세가 있고 막 그런 관계 속에 지금 트럼프의 중재가 결정적으로 먹게 된 것 같기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이제 서남아 지역 안보의 이 기본 상수이자 현재 미중 대결의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왜냐 그러면은 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기의 힌두 민족주의를 갖다가 부추기고 자기 직권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뭔가 국내적으로 대결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무슬림 문제를 상당히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으로까지는 또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에 네. 자기들의 경제 개방인과 네. 서방의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관계가 적당한 수준만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대결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상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비다린의 Call Me Irresponsibl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